예. 요즘 또 다른 기업이 은행권 이런 건데 우리은행입니다. 예. 네. 예. 우리은행이 지금 상반기 채용을 진행해서 작년 상반기에도 채용을 진행했지만 예. 우리은행이 작년 상반기에는 공공명 약 20명 정도 뽑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공공공명 오. 그러니까 우리 일단 100명은 취준생들 넘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앞에 이자도 넘겨야 되는데 예. 이자는 못 넘기지 않을까라고 아. 하는 이 우려는 조금 됩니다. 100대에서. 예, 네. 예, 예. 그래도 작년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채용 인원이 많아졌으니까요. 예. 네. 그 우리은행 채용 마감이 이제 3월 7일, 그 3월 7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쯤 될 대선 텐데. 이틀 전이죠. 그렇죠. 예전에요. 예. 예. 그때 이제 서류 접수 마감이 될 텐데 아직까지 서류 접수 기간이 마감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 오늘 자기소개서 아직 적고 계신 분들, 그다음 또 면접 준비해야 아, 되는 중요한 분들, 부분이네요. 그 준비를 좀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채용. 오늘 채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이번 상반기 은행권 채용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우려했던 거와 달리 좀 너무 추운 겨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좀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은데 1월에 농협도 네. 있었고요. 예. 상반기 채용 진행 상황 짚어주시죠. 그렇죠. 2월 달에 농협도 있었고 그 우리 은행권 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가 좀 혹한기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네. 취준생들 사이에서는요. 그 작년 연간 은행권 통상 뭐 은행에서 평상시에 한 연간 채용 인원이 보통 뭐 적으면은 2,000명대, 많으면 4,000명대까지 올라가는데 예. 작년 연간 한 1,000명대 정도에서 채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지금 우리 화면에 여러분들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작년 상반기에 채용했던 은행들입니다. 먼저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채용을 했죠. 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총 460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도 수시 채용으로 약 20명 정도를 채용했는데 올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확정이 돼 있는 게 확정이 된 게 지금 농협은행에서 420명을 채용을 마감을 했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수협은행에서 지금 60명을 채용한다라고 공고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지금 공공공명이라고 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 정확하게 이제 인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퀘스천 마크.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3월달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지금 현재 제주은행이 또 채용 공고가 떠 있는데 네. 제주은행은 이제 제주도에 주로 이제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우리 취준생분들을 많이 채용하겠지만 제주은행도 규모가 크지 않아서 공공명 정도 보통 연간 한 30에서 50명 정도 채용하는 게 네. 제주은행의 채용 규모인데 예. 그거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확정된 인원만 지금 현재 480명 정도죠. 그 우리 농협은행하고 수협은행까지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그 제주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기업은행까지 포함을 하면 작년 상반기 대비 약 더블되는 이런 더블링 되는 이런 숫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우리 은행권, 금융권에 혹한기를 겪었으니 올해는 우리 금융권 취준생분들에게 예. 좀 어깨 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3월이 시작됐고요. 날씨도 좀 따뜻해지는 봄이 오고 있는 거 확실해 보이는데 은행권에서 그나마 좀 지금 우리 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나마 좀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골든타임의 테마죠. 본격적인 우리은행 상반기 채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채용 일정부터 좀 제가 짚어볼까요? 예. 2월 말에 2월 22일 날 채용 공고가 떴어요. 네. 공공공명.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쪽 채용이 많았었는데 IT와 디지털 쪽.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공공공명이 전부 다 우리 소위 문송합니다. 우리 문과생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금융, 기업금융, 자산관리 이쪽 관련해가지고 신입행원 채용을 공공공명을 하니까 예. 우리 일반 문과생들에게는 따뜻한 소식이 되겠죠. 예. 자, 3월 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서류 접수 마감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류 발표가 3월 22일 날 서류 발표를 하고 네.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까지 이제 3월 말, 4월 초, 4월 말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한 5월 10일 전후 정도 되어야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통상 채용 공고가 뜨고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은행권에서는 한 3개월 정도 텀을 잡는 게 이게 가장 보편적인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면접은 3번을 보게 되고 예. 3번을 보게 되고 최종 발표까지는 앞으로 이제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 더 이제 지나야 되는
그런 이제 좀 긴 3개월간의 긴 여정을 이제 달리게 되겠죠. 예. 근데 채용 일정을 보니까 필기 시험이 없어요. 보통은 뭐 NCS 평가도 보고 경제, 금융, 상식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또 다른 게 면접이 3번이나 있는데 채용 과정에 좀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었죠. 그런 말씀 네. 그 한번 드렸었죠. 그 우리은행이 2021년도 작년부터 네네. 이제 그 필기 시험을 없애고 면접을 한 번 더 보겠다. 근데 제가 그때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 예. 필기 시험을 없애는 건 참 바람직한 결정이다. 근데 면접을 또 왜 3번 한 번 또 늘리냐? 면접도 한 번 그냥 줄여서 네. 그냥 2차 면접까지만 그대로 가고 필기 시험만 그냥 없애주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뭐가 하나 없어지고 뭐 새로 하나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 들어온 게 이제 면접이 하나 더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면접을 3차까지 이제 일단 필기 시험 없앤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뭐 좋은 현상이라고 저 평가를 합니다. 근데 면접을 3번 보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필기시험 없앤 거에 일단 만족을 하고 우리 취준생들이 필기시험에 대한 압박, 면접보다는 필기시험에 대한 압박이 더 컸을 텐데 예. 그래도 필기시험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앉아서 공부하는 게 참 힘들 수도 있지만 면접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면접도 가서 힘들죠. 떨리기도 하고 이게 맞아. 뭐 예. 구술로 하는 예. 거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 거보다 오히려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게 더 편한. 어른들 얘기처럼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면접이 3번이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짚어볼 텐데 예. 다음 주 월요일 서류 접수가 마감이니까 서류 전형 과정에서 나오는 자소서 문항을 먼저 좀 짚어보고요. 네. 면접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소서 문항부터 좀 살펴보죠. 예, 우리은행 자소서 이번 상반기 자소서를 보니까요. 예. 상당히 짧습니다. 뭐 길지가 않습니다. 그 과거 기존의 우리 은행권 자소서에 비해서요. 혹시 화면이 이제 한번 뜰 텐데요. 총 4가지 문항이 나오죠. 네. 우리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예. 총 4가지 문항이 나오고 1번이 뭐 1600바이트, 2번, 3번은 1200바이트, 마지막 4번이 400바이트 해가지고 총 얼마인가요? 4400바이트. 그러니까 글자 수로는 2200자 정도 됩니다. 2200자 정도 되니까 한 페이지 조금 뭐 2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이니까요. 자소서 문항 자체는 길지 않다. 그래서 예. 좀 짧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최근에 우리 은행 자소서 뭐 관련해가지고 우리 취준생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보면 네. 그래도 어려운 문항들이 있더라라는 이런 어려운 문항은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은행권, 금융권의 어떤 자소서 문항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항이 이제 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뭐 분량도 근래 봤던 자소서 문항들의 분량보다 좀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량이 좀 짧아지는 게 유의미한 게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뭐 그건 딱 인사 담당자가 아닌 이상 그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이야기를 느낌인지. 개인적인 네.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지금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21세기 이런 디지털 시대 이런 쪽으로 가면서 과연 자소서 문항을 과거처럼 이렇게 만자 뭐 2만 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자소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소서 문항을 맞아요. 제출하는 게 과연 우리 시대에 과연 트렌드에 맞을까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은 좀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우리은행에서 필기시험을 없앤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적인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 전 자소서 문항도 지금 우리은행처럼 이렇게 좀 짧아지는 게 우리 취준생들한테도 편하고 그다음에 뭐 은행에서도 자소서 짧아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뭐 제 경험을 봤을 때, 경험상 봤을 때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짧아지는 자소서 문항이 저는 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자소서 문항 그렇게 길게 내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제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소서 문항이 좀 짧아지긴 했어도 그 자소서가 4가지 지금 항목이잖아요. 이거에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으면 물론 분량도 다르죠. 분량이 다른데 1번부터 4번까지가 각각 25%씩 그러니까 25점씩 이렇게 배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인사 담당자 입장 그러니까 평가자의 입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 문항에는 그 어떤 비중이 달라집니다.
비중이 이제 문항별로 비중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중에 맞게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더 잘 적어야 되는 문항이 있고 더 덜 적어도 되는 문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비중을 봤을 때 1번부터 4번까지요. 1번이 그래도 우리 취준생들한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1번이 지원 동기, 그다음에 이번 지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라고 네.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번 질문이고 이게 1600바이트입니다. 그다음 2번 질문이 우리은행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어떤 게 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너는 어떻게 기여를 할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래?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주고 1200바이트를 적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질문이 네가 성장 과정에서 예. 네가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라.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냐? 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주고 1200바이트를 적으라고 하고 있고요. 네. 4번은 그 이후에 추가로 너를 잘 가장 나타내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더 해보라 라고 하고 400바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뒤로 가면서 쉬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어려워지는. 1번이 제일 중요한 예, 거예요. 1번이 학생들이 실제로 보니까 학생들이 1번을 제일 적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이 비중을 가지고 네. 이 비중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번을 가장 공들여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1번 그렇다면 좀 1600바이트짜리 어떤 노력했냐, 우리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직무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 자소서 1번이 지금 우리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적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번 지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네. 그렇죠. 하는 건데요. 이게 1600바이트를 구성을 하면 약 A4 용지에 한 3분의 2 정도가 내려옵니다. 적어야 되는 분량이요. 근데 이 인사 담당자 평가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딱 보면 지원 동기에 대한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이제 그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 중에서 말이죠. 예. 지원 동기에 대한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입행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적었던 게 어느 정도인가? 네. 이 비중만 봐도 벌써 윤곽이 딱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들한테 지원 동기가 적기 어렵습니까? 입행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을 적기 어려워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다 100명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입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을 적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죠. 어렵다기보다 뭐 안 했으니까 예. 그죠?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입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 부분의 분량이 1600바이트 중에 이 분량이 어쨌거나 반 이상이 돼야 된다. 반 이상이 되도록 적어보라. 그래야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의 자소서를 적을 수 있다. 근데 적을 게 없는데요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뭐든지 찾아내야 됩니다. 뭐 은행을 방문을 해보건, 뭐 경제 뉴스를 보건, 우리은행과 관련된 경제 기사를 찾아보건, 아니면 뭐 금융 자격증을 공부를 했건, 아니면 우리은행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건, 네. 어떤 식으로건 뭐 우리은행 현직자를 만나봤건,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내용을 적어도 800바이트, 예. 1600바이트 중에 800바이트 이상을 한번 적어보라. 이게 1번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1번을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군요. 네. 지원 동기가 상대적으로 예.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분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줄이고 네. 노력했던 부분. 노력했던 노력했던 부분을 아까 이제 분량을 늘렸습니다. 일부에서도 권 쌤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부터 준비를 했더니 뭐 4학년 이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지만 2, 3, 4학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그 예. 얘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 뱅쌤 말도 그 얘기잖아요. 이 은행 오기 위해서 예. 내 앞전에 했던 게 있어 어떤 예. 게 있었냐는 거에 대한 예.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죠. 아까 일부에서 나왔던 그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렇게 그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있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어떤 특정 기업을 그렇죠. 위해서 노력한다는 맞아요. 거는 그죠. 너무 리스키한 우리 취준생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광범위하게 이제 노력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런 것들이라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 가지고 이 1번에다가 어쨌거나 800바이트 이상을 내가 한번 몰입을 시켜보겠다. 네. 여기다 집중 포화를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량을 한번 일단 먼저 채우고 그러면 이 1번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 그 정도로 이제 적어낼 수 있으면 2번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 3, 4번은 뭐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1번보다 예. 좀 덜 하겠지만 예. 간단히 짚어주시고 면접 알아볼게요. 그렇죠. 인사 담당자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딱 이제 글 적은 윤곽만 보면 이 친구는 얼마나 노력했겠구나. 우리
쪽으로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겠구나, 뭐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네. 2번도 살짝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2번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은행이 당면한 과제를 한 가지 제시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뱅킹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뭐 MZ 세대를 뭐 유입시켜야 된다. 아니면 고령 고객에 대해서 아니면 은퇴 고객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고객을 유입시켜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든지 좋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해야 된다. 어떤 이슈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자, 2번에서요. 그다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어라. 자, 그럼 우리 뭐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디 동남아로 진출해야 됩니다. 아니면 유럽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어려운 겁니다.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기가 우리 취준생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네. 이 분량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량이 600바이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바이트 중에 반, 최소한 반 정도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내용. 이거를 적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다라는 흔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네. 보여주고요. 이제 3번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은 이제 성장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가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3번을 뭐 적을래? 라고 하니까 뭘 적을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A, B, C 중에 뭘 적을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질문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럼 A, B, C가 아니고 그 중에 당연히 하나가 나와야지. 하나가 나와야지 어떻게 A, B, C가 세 개가 나오냐. 이거는 최상급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은행하고 상관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가장 힘들었던 경험. 그거를 찾아서 적는 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네. 여기 이제 3번. 근데 이거 힘들었던 경험 얘기할 때 예전에 이제 뭐 저도 그 스피치 같은 거 이렇게 뭐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할 때 힘들었던 게 다 다르지 않냐고. 네. 자기는 여자친구하고 끝난 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의 정도라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 힘들었던 경험도 뭔가 그럴싸해야 될 것 같다고 어떤 프레이밍에 갇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프레임에 갇혔다라고 하는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 나의 힘듦은 이래야 그럴싸한 될 것 힘듦 같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가장 네. 힘들었다. 물론 저도 여자친구랑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힘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생각 이 날 정도라면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겠죠.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 재밌어.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도 되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절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그 승재 MC님 말씀하셨던 어떤 프레임에 갇히는 게 이게 뭐냐면 네네. 나의 힘든 거는 이랬어야 돼. 네. 이런 쪽에서 힘든 거를 찾아야 돼. 어떤 그 은행이나 고민하는 친구 많더라고요, 네. 되게. 요거를 벗어나면 네. 요거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자소서 적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4번은 뭐 그 표현할 수 4번은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예. 예, 요거는 본인 어떤 그 장점을 뭐 할 수도 있겠고, 네. 예, 이건 뭐, 사- 예, 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 400바이트만 적으라고 하니까 보통 네. 400바이트가 한 4줄 내지 5줄만 적으면 맞아요. 400바이트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 1, 2, 3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보여주지 네.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뭐 네. 어렵지 않게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4분 남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면접 봐야 네. 되는데 3차까지 있어요. 3번 네. 면접이 있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짚어보죠. 네. 예.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인데 1차 면접은 그냥 본점에 가서 그냥 설렁 뭐 속된 표현으로 해서 설렁설렁 보는 면접입니다. 그냥 인성 면접, 대면 면접 요것만 간단하게 보는 면접인데 이렇게 막 뎁스 있는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예. 1차 면접을 그렇게 이제 보고 그냥 한번 눈 마주침 정도 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1차 면접 그럼 간단한 질문들은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들은 나오는데 그 면접 종류가 여러 가지라거나 그런 면접은 아니니까요. 요 때는 그럼 이미지 좀 좋게 하고 가야겠네요. 좀 그러지 3차 않을까요? 면접까지 다 좋게 하고 가야 돼요. 다 그렇죠. 뭐 그러긴 한데 특히나 이때는 이제 많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미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딱 보면 크겠네요. 바로 이제 그 윤곽이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1차 면접 때 특히 이제 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전략이 네, 되겠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소위 우리가 보통 1차 면접이라고 하는 실무자 면접이라고 하는 이 면접이 2차 면접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가?
이 2차 면접에서 네. 총 한 3가지 정도 면접을 보고 이거는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과거 필기시험이 있었을 때 네. 우리 은행도 필기시험이 있었을 때 필기시험 보고 그다음에 1차 면접 보는 이 실무자 면접을 이번에는 이제 2차 면접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안에서는 뭐 인사이트 PT 면접, 그다음 세일즈 면접, 그다음에 인성 직무 면접까지 이렇게 총 3가지 면접을 보고 3차 면접은 전통적인 우리 임원 면접, 임원 면접을 보는 게 3차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1차 면접은 본점에서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2차 면접은 연수원에 가서 하루 종일 2차는 이제 합숙 면접 같은 거군요, 거의. 그렇죠? 예, 하루 약간 종일 당일 면접 아침부터 당일이지만 저녁까지 거의 굉장히 하루 종일. 예, 예.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그 면접을 볼 거고 네. 3차 면접은 다시 뭐 일산 연수원이나 뭐 우리은행 연수원이나 본점에서 임원 면접을 보게 될 그런 예정일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은 2차 면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예. 실무지 면접? 어떻게 생각하면 1차 면접도 참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그렇긴 하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제 인사이트가 딱 괜찮아야 되니까요. 그 인상이라든가 어떤 풍기는 어떤 에너지가 괜찮아야 되니까 한데 그래도 2차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그러고 보니까 인사이트 PT 면접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인사이트 일반 PT하고는 다른 걸 텐데 어떤 걸 주의해야 일반 되는지. PT하고 뭐 동일하다고 해도 동일해요? 예, 아. 동일한 건데 네네네. 그 이제 자료를 줍니다. 그 우리 여러분들에게 취준생분들에게 자료를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주고 예. 그 자료를 이제 분석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죠. 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요. 네. 그럼 자료랄 게 이제 뭐 어떤 이슈인가요? 해석 예, 이슈? 이슈, 뭐 신문 뉴스 기사 같은 네네네. 이런 그 기사 자료를 주고 이거를 분석해서 그걸 한 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발표를 이제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까지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이 한 10분 정도 이루어지는데 주제를 보면 주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응해서 전통적인 우리 은행들이 그러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예. 어떻게 대면 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될 거냐 이런 이제 주제를 주기도 하고 네. 예. ESG 경영의 필요성과 은행의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보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리스크가 대출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예.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보라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가 나오고 그 한 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하면 그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렇군요. 이런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예. 자, 저희가 쭉 짚어왔는데 2022 상반기 신입은행, 우리은행의 채용 짚어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제 끝날 시간이어서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본 것 중에 좀 그 인상이 남았던 기사가 있는데 면접은 과연 느는가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면접 실력은 과연 늘 수 있는 것인가? 이 상당히 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면접은 여러분들의 뭘 통해서 늘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습관과 연습을 통해서 늘 수 있습니다. 맞아요. 습관과 그래서 연습. 여러분들의 습관과 연습 이것이 여러분들의 면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